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울음수학원장 이승준 선생입니다. 자, 강남에서도 공부 못하고 성적이 낮은 친구들은 엄연히 존재합니다. 어,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인 친구들, 전체 50% 이하인 이런 친구들, 학원도 안 다니고 학원을 다녀도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친구들이 강남에서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많은 비용을 내도 성적이 안 나오는 그런 친구들, 공부 못하는 우리 아이의 방향성 어떻게 잡아주어야 하나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성적이 낮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아이들의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주어야 할까요? 무조건 성적만이 이제 답이고 공부만이 답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뭐 사실 뭐 그게 꼭 100% 답은 아니죠. 그런데 살아보니까 이제 부모님들 이제 이 영상을 보는 이제 학생들도 있고 부모님들도 계시겠지만 살아보면 알잖아요. 저희가 어쨌든 어떤 직업을 갖든 공부를 잘해서 이제 성적이 좋아서 좋은 학교를 나와서 갖는 직업이 그렇지 않은 직업보다 조금 더 퀄리티가 있고 조금 더 좋은, 이제 좋다기보다는 조금 더 쉬운 방향성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은 사실 맞습니다. 하지만 공부가 안 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 중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줘야 되냐라고 물어봤었을 때 참 고민이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런 아이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고 이런 아이들을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주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공부 못하는 아이 의욕도 없고 우울한가요? 자, 문제는 이거예요. 성적이 낮은 게 아니라 성적도 낮고 공부도 안 하고 공부도 못 하는데 의욕도 없고 우울하고 게으르고, 저도 이제 뚱뚱하긴 하지만 살이 찌고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쵸? 이제 막 밝은 친구, 성적은 낮지만 친구도 많고 밝고 뭐 운동도 열심히 하고 뭐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사실 그런 친구들은 성적만 낮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공부도 못해요. 성적도 낮고 근데 의욕도 없어요. 그냥 하루 종일 24시간 이제 핸드폰만 보고 히키코모리처럼 밤늦게 나와서 컵라면이나 하나 사가지고 와서 끓여 먹고 게임이나 하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나가서 조금 안 좋은 친구들이랑 담배 피고 흡연하고 음주하고 그리고 또 집에 들어와서 채팅하고 인터넷하고 그런 것들이 반복되는 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이런 아이한테 학원을 가라, 공부를 열심히 해라, 밤에 일찍 자라, 그러는 거는 사실 큰 이제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 아이가 처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6살, 7살 때부터 핸드폰만 보고 밤에 늦게 자고 그런 거는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주변에 보면 지인들도 그렇고 가족들도 보면은 어쨌든 부모가 아이 성향, 물론 나쁘고 악하고 게으르고 못되게 태어난 아이도 분명히 있겠지만 어쨌든 부모가 처음부터 방향성을 잘못 잡아준 것들이 저는 있다고 봐요. 분명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아이가 늦게 자게 된 것도 어느 정도 부모의 방관과 부모의 방치에서 일어난 거고요. 네. 아이가 핸드폰을 오래 보고 게으르고 부지런하지 않아진 것도 어느 정도 부모가 방관하고 부모가 방향성을 꼭 넌 핸드폰 많이 봐라 그런 건 아니지만 정확하게 제시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성인으로 이제 고등학생, 성인은 아니지만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성인이 됐을 때 이제 부모는 힘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부모가 잡아줄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오게 된다는 거죠. 뭐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태생이 천성이 그런 아이들도 분명히 있지만 100명의 문제 학생이 있다면 태생과 천성, 정말 병적인 질환을 가지고 그런 친구는 100명 중에 1명도 안 된다고 봐요. 99명은 어떻게 됐든
유년 시절, 어린 시절, 영유아 시절, 소년기 시절에 부모가 방향성을 잘못 잡아줘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이 잘못 잡아준 방향성을 다시 부모가 사실 원래대로 되돌려야 돼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힘들어요. 이제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지금 요즘에 논란들이 많죠. 사회가 많이 이상해졌다고 생각할 정도로 갑질 사태, 뭐 그다음에 폭력 사태, 성폭력 사태, 뭐 막 갑자기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나면서 그런데, 자, 문제 학생이 있어요. 내가 낳은 세상에서 이 아이를 제일 사랑하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남이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이런 거는 있죠. 아이를 학원에 보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부모가 잘 가르칠 수도 있지만 그런 거예요. 저희 딸도 제가 학원을 하지만 학원을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정말 집에서 열심히 가르쳐 주는데 아이가 부모와 너무 가깝고 친하기 때문에 부모를 선생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효율과 능률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학원에 가서 그 시간에 집중해서 공부를 하면 집에 와서 숙제나 그런 거를 부모가 이제 꼼꼼히 봐주는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가면 조금 더 효율이 나기 때문에 학원을 다닌다는 거죠. 그러면 각자의 집에 가정 환경과 가정 형편, 집안의 상황은 모두 다르겠지만 일단 문제 학생이 있으면, 문제 아이가 있으면 이거를 잡아줘야 되는 건 과연 누구냐 하면 우리 부모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 하나를 물론 자녀가 2명, 3명 있을 수 있지만 이 아이 하나를 내가 인간으로 만들려면, 정상적으로 만들려면, 학습 능력과 이 게으름과 의욕 없음과 우울함을 없애주려면 거기 딱 붙어서 이 아이의 내 생활은 어느 정도 포기하고 내 직업과 내 커리어는 어느 정도 포기하고 이 아이랑 딱 붙어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이가 나에게 분노하고 그래도 선을 딱 해서 지킬 건 지키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처럼 해서 정말 내 삶을 더 올바르고 곧게, 그러면서 아이와 밀착해서 이 아이가 변할 때까지 내가 옆에서 있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 아이가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물론 부모님들을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부모님들 중에 나의 희생을 그렇게 많이 하는 부모님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직업을 갖고 이제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걸 비난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당연하니까.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내 아이가 문제가 생겼을 때 선택해야 돼요. 조금 더 궁핍하지만 내 아이를 정상으로 돌려야 되냐? 아니면 내가 봤었을 때 우리 아이는 내가 옆에서 붙어서 있어도 케어하기가 어렵고 나는 그만한 역량이 안 된다 라고 했을 때 차라리 이 아이를 위해서 수입을 더 많이 내서 이 아이의 혹시라도 다시 돌아왔을 때 이 아이의 미래에 조금이라도 발판이 되어주자, 그런 것들을 선택을 하고, 선택을 했으면 후회 없이 그거를 실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계속 곁다리를 놓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을 하는 거죠. 나는 최선을 다했어, 나는 희생했어. 그런데 뚜껑을 까보면 과연 뭘 희생을 했냐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요. 자, 의욕이 없는 아이를 의욕을 북돋워 주려면 굉장히 많이 참으면서 같이 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식사도 같이 해야 되고, 아이가 대화를 하지 않아도 끊임없이 말을 해야 되고, 내 성격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싫어해도 아이의 비율을 맞춰서 계속해서 밖에 나가야 되고, 운동도 같이 해야 되고, 처음에는 10분, 두 번째는 20분, 하루에 빨래가 늘어나든 매일 씻겨야 되든 뭐 2번씩 3번씩도 나가야 되고, 우울한 아이를 위해서 꽃갈 모자를 쓰고 노래도 불러야 되고 같이 춤도 춰야 되고, 그런 것들이 많다는 거죠. 뭐 꼭 연예인들은 이제 예를 드는 게 아니지만 요즘에 이제 유명한 그 연예인 누구 있죠? 권오중, 복음의 권오중도 있고, 뭐 옛날에 저기 그녀를 만나는 곳 100m전을 부른 이상우라는 그 가수도 있고, 그런 이제 장애 아이를 가진 이제 부모님들, 그 다음에 이제 또 저기 있죠, 그 자폐아 가진
그 여자 그 배우 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네, 그 있어요. 아무튼 그 TV에도 같이 나오고 했는데 그런 이제 부모님들을 보면은 자기의 나름 커리어나 물론 수입이 많고 이미 벌어놓은 게 많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포기하고 아이와 24시간 밀착 관리를 한다는 거죠. 그쵸? 내 아이가 그런 자폐나 다운 증후군이나 그런 게 아니더라도 장애 아이라고 생각하고 24시간 밀착 관리를 해야 얘가 변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는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게 문제예요. 이렇게 의욕 없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차라리 그래 너 끝까지 한번 의욕 없어봐. 대신 나는 네가 돌아올 때를 대비해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게. 아니면 우리는 그래도 경제력이 아주 부족하지는 않아. 외벌이로 해도 조금 아껴 쓰면 살 수 있어. 그러면 내가 내 모든 시간과 노력을 너에게 집중해서 너를 한번 인간을 만들어 보겠다든지 그런 뭔가 절체절명의 목숨을 내놓을 것 같은 그런 희생이 필요한데 여기서 나도 인간이야. 나도 내 삶이 있어.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나도 내 행복을 찾아야 돼. 그러면 변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그래요. 자, 공부는 못하는데 밝고 부지런하고 절약하는 아이. 과연 문제가 있을까요? 이런 친구들은 사실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네, 이런 친구들은 학습도 잘할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희 이제 딸이 하나 있는데 3학년짜리 딸이 하나 있는데 아내와 늘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이제 우리 아내한테 나는 채린이가 전교 꼴등을 해도 행복하면은 상관없다. 물론 전교 꼴등을 하면 속상하긴 하겠지만 학교 가는 게 너무 즐겁고 막 급식 먹는 게 너무 즐겁고 친구들 사귀는 게 너무 재밌고 그래서 하루 24시간이 행복하고 즐겁고 또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고 활기차고 의욕이 있고 단지 성적이 나빠 공부가 하기 싫어서 성적이 나쁜 걸로만 이제 문제가 나타난다라고 하면 아무 걱정과 문제가 없다 라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맞아요. 공부는 못해요. 이 아이가 공부는 못하는데 밝습니다. 늘 삶이 행복하고 즐거워요. 부지런하고 그리고 낭비 없이 절약하고 사리 판단이 분명하고 그리고 게으르지 않고요. 운동도 열심히 하는 이런 아이는 그렇게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아이는요, 뭔가 그 핀트가 잘 맞지 않아서 공부를 못하는 거지, 공부도 분명 잘할 수 있고, 이 아이가 조금 두뇌적인 회전이나 발달이 조금 느려서 학습적인 부분이 떨어질 수 있지만, 옆에서 우리 부모님이 최대한 서포트해주고 지원해주고 같이 이 아이의 미래의 방향성을 제시를 해준다면 이 아이는 어떤 일을 해서도 성공은 못하더라도 사회에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자기의 하나의 몫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가정을 꾸려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내 아이도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분명히 좋은 사회적인 인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뭐를 염려를 해야 되냐면 대부분의 문제가 있는 친구들의 99%는 제가 앞에 이야기했던 전자예요. 이런 친구들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착각해요. 뭘 착각하냐? 우리 애는 후자의 아이라고 착각합니다. 후자의 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에게 데려온 아이 이야기해보고 상담해보고 하면 대부분 전자예요. 게으르고 의욕 없고 그렇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몰라요. 왜 이렇게 부모님들이 판단력이 낮은지 아이에 대해서 잘 모르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대부분 99명은 전자고 이런 아이는 거의 없는데 그런 아이는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공부를 못했는데 성공하는 친구들이 바로 이런 케이스의 친구들의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 친구는 끝까지 기다려주고 같이 노력해주면
의욕이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공부도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오늘은요. 공부 못하는 우리 아이의 방향성 어떻게 잡아주어야 하나요? 란 걸 가지고 해봤는데요. 책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 가지 전문적인 서적들이 있지만 그 책의 방향성과 우리 아이의 방향성은 다르다는 거예요. 나만이, 이 아이를 배가 아파서 난 나만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더 정확하게 알려면 냉정한 판단력을 가지고 우리 아이를 많은 시간을 가지고 관찰하면서 이 아이에 대한 포트폴리오 뭐 그런 것들을 써가고 냉정한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아이의 방향성을 잘 잡아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